네, 뭐 업무 맡으시지 얼마 되시지 않았지만 그래도 관련된 현안에 대해서 정부를 대표해 발언하신 지위이기 때문에 뭐 다소 억울하다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감당하셔야 되는 위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워싱턴 선언에 나와 있는 미국의 전략핵 잠수함의 한국 기항을 통해서 미국 전략 자산의 정례적 가시성을 한층 증진시키는 목적은 무엇에 대비한 것입니까? 그거는 핵잠수함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상당히 은밀하게 돌아다니는 거거든요. 네네. 바다 밑으로.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가시적으로 이 지역에 네, 자주 누구를 위한 보내겠다는 것입니까? 것은 자, 1번 북핵입니다. 북핵입니까? 네. 예, 다시 한번 제가 여쭙겠습니다. 그 전략핵 잠수함이라고 하면은 SSBN이라고 하죠. 네. 특히 오하이오급 SSBN의 SLBM은 사정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아까 10,000km 넘는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자, 한국이 기항을 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거는 왜 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 멀리서 태평양에 떠서 태평양 바다 밑에 있으면 그게 북한에 대한 억제인지 아닌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그렇게 은밀하게 돌아다니는 전략 자산이 모양을 내놓고 한국에 자주 온다는 것은 그만큼 위협하기 위해서 북한에 오는 대한 겁니까? 폴리티컬한 정치적인 메시지가 그럼 정치적 메시지 외에는 없네요. 그럼 거기서 사정거리를 염두한다면은 어느 나라쯤 될까요? 그거는 사정거리 때문에 오는 건 아닙니다. 예, 사정거리 때문에. 그러면은 네. SLBM은 안 싣고 오겠네요? 싣고 아니, 옵니까? 괜히 또 그거 싣고 오는 비용까지도 감당해야 됩니까? 그 SLBM 싣고 왔을 때는 누가 위협을 느낄까요? 그건 전략자산 12,000 정도 떨어져 있는 나라에서 위협을 느끼겠죠. 그래서 전략자산 한간에서는 전개 비용은 전문가들은 저희가 내지 않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대한민국은 전략자산 전개 비용은 비용에 대해서 방위 분담이나 부담하지 이런 데 않는다. 항목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확실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SLBM이 탑재된 상태에서 그 인근으로 오게 되면은 누가 부담을 느끼겠습니까? 러시아나 중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확장 억지가 아니라 확장 위험이라고 평가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방금은 조금 학습을 해오셨는데 아까는 그 사정거리에 대한 기본적인지 이에 대한 우려 그리고 외교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점에 대한 인식조차 없었다는 것은 조금 참담했습니다. 도쿄전력과 관련해서 관련된 질의 재차 한번 묻습니다. 조금 뭐 정리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시간 순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2022년 작년입니다. 2월입니다. IAEA가 일본을 갑니다. 가서 얘기를 합니다. 일본 도쿄전력이 모든 1,000여 개 가까운 핵종 중에 64개만 선정하다 보니까 그 64개의 실측 기반으로 다시 한번 재선정해라라고 요구합니다. 64개에 대해서 재선정하라 요구합니다. 자, 2022년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지난번 질의 때는 실측을 기반으로 64개를 재선정했던 기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외교부가 항의하지 않았다는 점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자, 2022년 11월 달에는 도쿄전력이 NRA에다가 62개 너무 많다. 31개로 축소하겠다라고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올해 2월에 승인이 됩니다. 재선정을 승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도쿄전력이 NRA부터 승인도 받기 전에 12월에 IAEA 3차 미션 보고서 발표 안에 IAEA가 사실상 이제 조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인 IALC에게 측정평가 대상 핵종은 32개로 제시를 합니다. 심지어 그 32개도 다 할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월에 돼서야 NRA로부터 62개에서 31로 줄이는 것을 허락을 받는데 IAEA가 12월부터 관련된 내용을 그 동일한 핵종으로 줄여가지고 검사를 실시하라고 하니 제가 IAEA가 일본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지침을 받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평가한 겁니다. 이런 지점들은 의회에서 지적하기 전에 굉장히 우리가 IAEA를 대상으로 하는 외교에서도 그렇고 대일본 외교에서도 굉장히 우위를 점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외교부는 이와 관련해서는 오히려 일측을 변화하듯이 계속 얘기를 하고 아까도 아직 뭐 승인이 되지 않았습니다라는 얘기는 아마 7종에 대한 이야기일 겁니다.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저 7종 같은 경우는요. 네, 7종은 아직 NRA한테도 도쿄전력이 신청도 안 했습니다. 근데 지금 외교부에는 제가 관련된 질의를 하니까 국조실도 마찬가지고 7종에 대해서는 부인을 하고 있는데요. 네, 알프스 알고 계시죠? 이 모든 핵종을 사실상 없앨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일본에 의해서 주장하는 회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있어 왔는데요. 사실상 경험이 없었던 히타치라든지 일본계 회사 둘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구입니다. 그 기계입니다. 그런 장치 자체가 문제가 되는데 그 장치가 실증한 내용, 제가 이러도 잘 모르고 그렇지만 알프스 처리수 테스트집이에요. 그것도 출구 농도 추적한 겁니다. 이 추이가 보면은 이제껏 7개 핵종에 한정돼서만 실측돼서 발표가 됐습니다. 바로 여기서 7종이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그처럼 제가 사실상 7종이라는 것이 일본의 수많은 문서에 반복되는 과정에서 7종이라고 사실상 7종을 테스트하고 있다고 얘기했던 겁니다. 지금 전반적인 추이조차도 차관님께서 보고를 들 받으신 건지 외교부에서 이 부분에서 어떤 지점에 우리가 지적을 해야 되고 목소리를 내야 되는지 전혀 지도를 못 읽고 계신 건지 제가 알기로는 30개 핵종인데요. 지금 그 의원님 말씀하신 것 감안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갖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 우리 외교부 1차관님, 그 후쿠시마 주민들의 대다수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반대한다는 언론 기사는 보셨죠? 예, 본 적이 있습니다. 네, 예. 그만큼 이제 위협을 느낀다는 거거든요. 자국민들도. 근데 일본은 왜 그러니까 차관님 개인적으로 일본 왜 이거를 바다에다 버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문제가 전혀 뭐 IAEA에서도 검증됐고 뭐 이게 문제가 없는데 아니 이렇게 뭐 논란이 될 거면 그냥 육지에다 갖다 버려도 되고 어디다 125톤이면은 또 많으면 많은데 또 그렇지도 않아요. 어디 호수도 하나 만들 수도 있고 그 저 도시계획이 상당히 발달한 나라거든요. 근데 그걸 왜 굳이 바다에다 버리려고 그럴까요? 문제가 없는 물인데.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술적인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기술적인 예. 부분이 아니에요. 이거 왜 자기네 그냥 땅에다 갖다 버리거나 자기네 땅에다 그냥 가둬놓으면 되는데 이게 탱크에다 안 하고 그러면 81조리 돈도 안 들잖아요. 아무 문제 없는데 그걸 왜 굳이 바다에다 갖다 버릴까? 그래서 그게 땅과 바다가 무슨 차이인지 그런 기술적인 부분을 제가 잘 모르겠다고 땅에다 말씀드립니다. 버리면 땅도 오염되니까 그런 거거든요. 바다에도 오염되고 지하수 오염되죠. 다 오염되고 자국 국토 그냥 망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자국 땅에다가는 못 버리는 거예요. 문제 없다 그러고 바다에다 버리는 거예요. 그 엄청난 바다에 125톤이면 다 희석되겠지. 그래도 매년 조금씩 버리는데 그런 의심 같은 거 안 해보셨어요? 의원님, 저희가 지금 이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취하고 있는 아니 외교도 대책은- 좋지만 외교가 네. 아니고요. 몇 년 전부터 똑같은 대책을 지금 자 하고 그러면 있습니다. 예 알겠어요. 약간 근데 느낌은 우리 정부가 약간 일본 변호사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그래요. 그렇지 예? 않으니까 네, 그런 건 아닌데 그러면은 이게 막 지소미아도 해주고 뭐 다 해줘서 한미일 동맹도 하고 뭐 강제동원 그것도 돈도 우리가 내주고 이런데 굳이 이것까지 우리가 이렇게 호의적으로 우리도 이미 저기 수산물 안 받는 걸로 결정됐잖아요. 좀 위험하다고 생각되니까. 네. 예? 네. 그러면 1박 2일 정도 검증단 파견하면 그 검증단이 돌아오면 뭐라 그러겠어요? 문제 없습니다. 일본에서 이렇게 평가하고 그러는데 문제 없다는데요. 이 답변 왜 나올까요? 그건 제가 보기에는 검증단의 활동을 보고서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1박 2일 예단할 동안 필요는- 그리고 1박 2일 아닙니다. 오케이. 네. 그럼 뭐 며칠을 했다 그래요. 그러면 일본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평가 그거를 설명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거 듣고 와서 우리 검증단이 이거 문제가 있는데요. 이거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네요. 이런 것도 예상하시나요? 저는 전문가들의 소견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자, 거꾸로 제가 보면은 아마 거의 100% 문제 없는데요.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전략적으로 이거 일본 정부에서 야 너네 정부가 파견해가지고 대통령 지시해가지고 파견한 전문가 검증단이 문제 없다는데 뭐가 문제냐 하고 더 강한 걸 요구하지 않을까요? 아니 문제가 없다는 게 실제로 그러니까 의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일이 생기면 안 제 되겠지만 얘기는 저기 윤석열 정부 위에서 하는 얘기예요. 검증단 파견 안 하는 게 더 손해가 안 볼 것 같아서 참고하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검증단 파견하는 게 좋은 건지 예. 지금 우리 국민들 여론 때문에 지금 파견하는 거잖아요. 실제 검증 못 하잖아요. 예? 자, NCG 얘기를 좀 해볼게요. 우리 차관님 미국 차관하고 중요한 결정 한 거 있으세요? 저는 아직 미국 아니, 차관하고 그러니까 차관 외교부 차관이 미국 외교부 차관 같은 급하고 이야기해서 뭐 국가적으로 엄청나게 중요한 결정 한 적이 있으세요? 또 경우에 따라서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떤 게 있으세요?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NCG 차관부급 회의에서 중요한 핵운용을 아, 의사결정을 그런 할 수 뜻의 있겠습니까? 질문이시라면 그런 그거는 뜻이에요. NCG에서 차관부가 회의를 하지만 그 결과는 대통령께 보고합니다. 예,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급을 정할 때 네. 이 중요도와 거기서 결정되는 내용들에 따라서 협상 테이블에 급을 정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차관부급 정해가지고 그렇게 핵을 사용하는 운영 자체를 얼마나 중요한 의견을 내고 받고 하겠어요. 어차피 핵을 사용하는 아니, 그럼 뭐 결정은 과장급 보내지 뭐할로 차관급 보내요? 그렇게 할 거면. 핵을 사용하는 결정은 어차피 대통령이 해야 됩니다. 자, 전시작전권이 만약에 이양됐어요. 네. 전시작전권이 이양되면 기존의 EDS CG 1분 주세요. 전시작전권 전시작전권이 이양되면은 EDS CG 가지고 충분하지 않겠어요? 아니요 전시작전권 전환과 이 문제는 큰 상관을 저는 왜 없다고 상관이 생각합니다. 없어요? 어떤 저 면에서- 국방위 간사였어요. 근데 아니 전시작전권 EDS CG가 있으면 전시작전권을 우리 전시작전 통제권을 지금 한국이 갖고 있는데 네. 핵을 사용하려면 네. 당연히 한국이 허가를 받아야죠. 한반도 내에서 핵을 사용하려면 이거 NCG 하는 게 한반도 내에서 핵 사용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필요한 경우는 그렇습니다. 필요한 경우 그거 어디다가 사용하려고 NCG를 합니까? 아니 근데 그게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도 핵 쏠 수 있다 이 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연합사령관이 전시작전권을 갖는다고 해서 미국의 핵무기가 우리한테 이양되는 것도 아니고요.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네. 지금 이양되는 게 아니라 전시작전권이 우리한테로 넘어오면 네. 기존의 EDS CG 가지고도 충분히 NCG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굳이 NCG를 뭐할로 만드냐 이거예요. 의원님, 전시작전권은 전시가 돼야 넘어오고요. 핵억제에 대한 준비는 평시에 해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근데 전시작전권이 전시가 돼야 넘어오는 거고 핵억제에 대한 준비는 평시에 해야 되기 때문에 전시작전권 넘어오는 거랑 이 핵억제 준비하는 건 상관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랬더니 반반씩 된다. 이게 무슨 반반씩 제가 반반이라고 그러지 않았고 저희가 분담이라고 했어요. 분담. 이 운영에 대해서는 앞으로 NSC 간의 협의가 있는데 비용이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그거는 여태까지 저희가 내지 않았고요. 근데 이 순전히 회의에 들어가는 로지스틱한 비용이라면 그거는 상식에 맞게 분담하겠죠. 근데 이 핵억제와 관련해서 그 결과로서 어떤 군사적인 조치나 대비 태세를 해야 되면은 거기에 따른 비용은 당연히 마무리해 들어가겠죠. 주시고요. 네, 수고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그 정상회담 하고 나면 항상 그 다른 말이 말하자면 해석이 달라요. 그리고 어찌 보면 뭐 속된 말로 뒤통수를 맞는 경우가 굉장히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이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해서 계속 의원님들 지적하셨다시피 시찰단을 가는 것이 지금 그 일본에서 얘기하기를 한국 국민의 이해가 깊어지기를 기대하는 것이지 여기서 안전성에 대한 평가나 확인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제안을 한 거죠. 평가단 관련해서는 시찰단 보내겠다고 우리가 했습니다. 제안한 거죠. 우리가 네. 제안을 했고 기시다 총리도 얘기하기를 우리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그때 발표를 하더라고요. 기자회견 때.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제안하는 것은 어디서 검토를 했습니까? 정부에서 지금 언제부터 이거 검토가 된 겁니까? 그거는 뭐
그 정부 간 협의기구에서 검토했는데요. 아니 왜냐면 제가- 그동안 그냥 시찰단 관련해서는 별로 우리가 요청을 한 적이 없어요. 말하자면 충분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거기에 안전성 확인하는데 우리가 참여하겠다고 하는 것에 있었지 시찰단을 우리가 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정부가 그런 그 결정이나 또 그 실질적으로 요구를 한 것을 별로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어떻게 결정이 된 겁니까? 이 시찰단의 성격은 정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저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검증이에요? 검증? 뭐 사실상의 검증이라고 저희는 네. 생각합니다. 사실상의 검증. 지금 1박 2일로 다녀오지요? 1박 2일 아닙니다. 며칠입니까? 그건 이제 서로 협의해 봐야 되는데 네, 네. 제가 알기로 1박 2일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정확하게 검증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검증하고 오겠다고 하는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계획이요. 어떻게 해서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도 준비가 있어야 되고 저쪽에서도 일본에서도 준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네. 지금 그럼 외교부에서 알고 있는 지금 이 시찰단의 검증은 어떻게 검증하고 며칠 동안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저희가 방문하겠다는 장소들이 있고요. 또 필요한 자료들이 있는데 말을 해보세요. 요청을 해놨고요. 뭘 요청을 했습니까? 그거를 이제 제가 여기서 지금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공개를 건 해야죠. 그렇고요. 네. 그거는 상대방하고 좀 당연히 공개를 해야죠.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죠. 그래서 그 정도면은 안전성 검증이 되겠다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결정이 되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결정이 되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직 협상 중이니까 협의 중이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다음 주 일본에서 이 안전성 검증이 아니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보면 지금 대만이나 지금 시찰을 했죠, 그렇죠? 다른 나라들 네. 시찰을 하는 것을 보면 보통 이제 하루 진행하면서 뭐 설비 보고 뭐 거기에 있는 뭐 탱크 보고 해저 터널 현장하고 광어 전복 보고 뭐 이런 거 하는 건데 그 이상을 넘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리고 제가 보면 이 지금 그 기시다 총리가 부랴부랴 온 것도 지금 6월 7월에 이 방류를 앞두고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 저는 한국에 왔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로 해서 말하자면 면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 거기에 지금 우리 정부가 별로 준비도 없이 응해 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앞으로 진행되는 것을 보면 알겠지만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지금 그 과거사 문제도 우리가 앞장서서 면죄부를 줬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도 우리가 앞장서서 면죄부를 주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우리 국민들은 위험에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해양재판소에 제소하는 문제를 지금 잠정적으로 이걸 중단하도록 하고 제소하는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습니까? 그 문제는 일단 조사가 우선 저 의원님 말씀하시는 우려에 대해서는 제가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하고요. 그러나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제가 않도록 말씀드리는 거는 국제사회가 이것을 검증할 수 있을 때까지는 중단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저는 가장 인근에 있는 우리나라 그리고 또 우리 국민들을 생각하는 정부의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조사 결과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후쿠시마 가는 것이 이제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다 이렇게 이제 확실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가서 그것이 제대로 협의가 안 될 경우 안전성 검증을 할 수 없도록 저쪽에서 협조를 안 할 경우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선은 그때는 얘기를 해야죠. 그렇죠? 그럼요, 잠정적으로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고 하는 것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겠습니까? 저희가 필요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수준의 시찰이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노력할 거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 노력을 할 겁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예, 차관님, 지난주 화요일에 외교부의 아태국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직원들이 우리 의원실에 모여서 네. 양금덕 할머니 서운에 관한 논의를 했습니다. 보고 받으셨죠? 예,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인권위 외교부는 줄곧 그 인권위가 올해 서운을 다시 추진하게 되면 연말 얘기죠. 그렇게 되면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인권위 측은 2022년 서운 그 추진이 현재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외교부가 이의 제기했던 걸 철회하면 그냥 지금이라도 정리가 된다.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아시죠? 네,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외교부가 더 이상 미룰 핑계가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얘기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얼마 전에. 그래서 저희하고 인권위하고 그러면은 서로 협의를 좀 해봐야 되는데, 제가 안 그래도 오늘 오기 전에 지난번에 그 의원님 사무실에서 양측간 협의 이후에 좀 실무 접촉이 있었는지 확인을 해봤는데, 저 기시다 총리 이 방안 등등을 해서 아태국이 아직 좀 너무 바빠서 아직 접촉을 못 그러니까 해봤다는 신속하게 하실 수 있는 겁니까? 저희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서훈 문제에 있어서 그때 이의 제기할 때는 그렇게 신속하게 하셨던 분들이 지금 몇 달이 지났는데 무엇 때문에 이의 제기를 했는지 그 말 자체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핑계대는 건 좀 바빠서 그랬다. 그 얘기만 계속 반복하고 있으니까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서운에 외교부가- 대해서는 저희가 이의 없고요. 하여튼 예. 실무적인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의가 있으셨으니까 이의 근데 제기하셨던 거 그건 아마 아닙니까? 그 전에 절차상의 문제 때문이었다고 제가 들었는데,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금년 연말에 하게 되면 저희가 추진할 수 있다 그랬던 거고, 시점에 대해서 이제 인권위하고 생각이 좀 달랐던 건데, 하여튼 실무적으로 협의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신속하게 하시는 걸로 네. 믿겠습니다. 네. 그리고 정부가 그 강제동원 해법안 관련해서 분명히 지금 한 5분 정도는 정부 안을 수용을 거부하고 계시다는데 계속 설득한다는 명분으로 연락하지 말라고 한 분들에게까지도 계속 연락해서 강요를 하고 있고 압박으로 느낄 수 있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데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저희는 이제 저희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에 대한 이 판결금 해결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그분들에게 계속 진정성 있는 설명 노력을 계속하는 것이지, 어떻게 그분들에게 강요를 하겠습니까? 지금 요즘 외교부가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까? 저희가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상황을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은 계속합니다. 그게 저희 책무기도 하니까요. 그러나 강요는 안 하신다는 강요 안 말씀입니다.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태국에서 나오신 분과 얘기할 때 과거에 우리 보좌진들에게 구상권 청구, 그러니까 대위 변제 해주고 나서 일본 측에 구상권 청구를 안 하면 배임이 된다. 그렇게 법리 검토가 나왔다 했는데 대통령께서 일본 가셔가지고 구상권 청구 안 하겠다 이런 말을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만났을 때 물어봤습니다. 당신들 그때 법적으로 배임이 된다고 했는데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느 쪽이 맞는 거냐?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배임이 되지만 대통령께서는 일본과 정치적으로 해결이 되면, 한마디로 일본이 물컵의 반을 채워서 이 한일 관계가 좋아지면 굳이 구상권 청구를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본이 아직까지는 성의를 안 보이고 있는데 계속해서 일본이 양보를 안 할 경우에,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 그래도 배임을 무릅써 가면서까지 구상권 청구 안 하겠다고 지금 우리 정부는 생각하는 겁니까? 구상권 청구하지 않으면은 배임이 된다는 얘기는 어느 직원이 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한번 무슨 뜻이었는지 확인해 보겠고요.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의 뜻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일 관계를 어떤 우리의 결단을 통해서 정상화시키고 개선시켜 나가면 과거사 문제도 계속해서 진전이 될 거고, 그래서 그런 흐름을 타고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 조성되기를 바란다는 취지에서 하신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